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인현 저자의 트렌드 에듀케이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교육 현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교육 트렌드를 전망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EBS 자기주도 학습 전문 강사라고 합니다. 학습 컨설팅 센터장을 15년간 역임했고 2007년부터 멘토 솔루션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진정한 공부법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고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보다 먼저 생각되어져야 한다고 책의 추천사에 나와 있는데요. 공부의 생태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력고사를 본 세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수학능력시험, 논술 적성고사, 고교 내신 등급제를 지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후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문이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교육 트렌드 중 고교학점제를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졸업을 위해 일정 시수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관리하여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생들과의 1대1 코칭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튜터링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교육 트렌드의 화두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에듀테크, 원격 수업, AI 교육 등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듯 싶은데요. 사실 찾아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자기 구조와 학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전작인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기 주도 학습에서 자기 구조와 학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기를 주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힘이 없다면 학습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조화 학습은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지향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자 또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도 나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학생들이 누워서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수업 1분 전에 앉아 졸린 눈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집중하지 않으면 학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들인데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구조와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해야 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학습을 하는 방법, 학습 태도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퍼실리테이터, 조력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자기 구조화 학습에서는 기술과 스스로 학습하는 힘, 조력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정서적인 부분을 독서와 인문학 교육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왔던 미래 트렌드 중 공유하고 싶은 또 하나는 독서와 수학의 상관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인데요. 독서와 수학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욕구 단계설 맨 위인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되며,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네 번째 욕구인 존경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야기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서가 수학보다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욕구 단계설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독서와 수학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AI들,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읽기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전체 과목 한두 개의 문항을 틀리는데 대부분 국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수학도 영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읽기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읽기 훈련을 통해서 이해력과 문장 해석력이 길러지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기르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를 최적화하는 습관의 힘에서는 뉴로피드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뉴로피드백은 특정 뇌파 상태를 유도해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 기능과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뉴로피드백을 이용해서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 한 장도 읽기 힘들어했던 아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책을 읽어나가면서 책 읽는 시냅스를 만들어서 책을 읽는 뇌신경을 발달시키고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습관을 만드는 것을 쉽게 풀어 뉴로피드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부 루틴, 독서 루틴,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에듀 커뮤니케이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소통자들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교육 소통자들인 교사, 학부모는 학생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조력자의 역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인 퍼실리테이터를 교육 소통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퍼실리테이터는 교육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학생을 케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소통은 중요하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앞으로 교육을 주도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야 했던 부분인 1:1 개인 맞춤화 교육이 앞으로 AI 기술과 에듀테크로 인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미래 교육 트렌드 중 하나인데요. 개인이 어려워하는 것은 보충학습을 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심화학습을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딱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 빈부격차는 줄어들게 되고 사교육 현장의 교사들 역시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조금 더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과거의 교육과 앞으로의 교육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기기 AI 기술, VR, AR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도입되고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게 교육 현장이 바뀔 것입니다. 교사들은 티처의 역할보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진행해야 하고 학생들 역시 앉아서 듣기만 했던 수업이 아닌 자기주도성을 지니고 학습에 참여해야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파악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미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플랫폼, 온라인 기술 등이 전혀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의 존재, 교육의 본질, 교사의 역할 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들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미래로 가는 교육에 발맞출 수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트렌드를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주어진 것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본질, 공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자가 가져야 하는 자질도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와 지혜, 생각, 행동을 갖추고 있는지가 교육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보다 먼저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인현 저자의 트렌드 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